한국 바둑은 중국을 이기지 못한다. 1988년 당시 바둑계에 팽배했던 시각이었습니다. 바둑 종주국인 중국과 오랜 기간 최강국이었던 일본에 비하면 한국 바둑은 초라했죠. 당시 국제기전 사상 최고 상금이었던 4억 원이 걸린 제1회 응시배 세계 바둑대회가 열리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우승을 예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선수를 내보냈죠. 그 이름은 바로 조훈현. 아무도 조훈현의 승리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대조차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날 이후 세계 바둑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응시배는 대만의 재벌 사업가 응창기가 만든 세계 바둑대회였습니다. 그는 바둑을 사랑했고 세계 최고의 기전을 만들고 싶었죠. 결국 40만 달러, 한화 약 4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상금을 걸며 역대 최대 규모의 바둑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에 전 세계가 주목했죠.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 기사들은 늘 고전했고 제1회 응시배 본선에 조훈현 단 한 명만이 초청됩니다. 한국 측은 너무나도 명백한 바둑 약소국이라는 푸대접에 항의를 했지만 주최 측에서 돌아온 대답은 조치훈도 한국 사람이지 않냐는 말이었죠. 조치훈은 물론 한국인이었지만 명백한 일본 기원 기사였기 때문에 이는 부당한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한국의 말은 들어주지 않았고 그렇게 대회는 시작됩니다. 조훈현의 첫 번째 상대는 일본의 왕민환 8단이었습니다. 왕민환은 대만인이었지만 일본 기원에서 활동하며 기성전을 4번이나 우승한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일본의 강자와의 이 대국에서 조훈현은 왕민환의 단 한 차례 실수를 정확히 짚어냈고 결국 바둑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관문을 통과했던 것이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8강 상대가 바로 일본의 고바야시 고이치였던 것이었죠. 당시 일본 기원이 인정한 자국 랭킹 1위 기사이자 일본 바둑의 자존심, 기풍은 극도의 실리를 추구하는 지하철 바둑, 심지어 당시 조훈현은 응시배에 앞서 열린 부지츠배에서 고바야시에게 완패당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죠. 개인적으로도 복수심이 차올랐던 순간 그렇게 8강전이 시작됐습니다. 초반 조훈현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고바야시에게 실리를 빼앗기면 안 된다. 조훈현은 이날 대국에서 세계의 귀를 먼저 차지하는 일명 3귀생 바둑으로 포석을 전개합니다. 극도의 실리파인 고바야시를 상대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이었죠. 하지만 일본 바둑의 벽은 높았습니다. 실리는 차지했지만 조훈현의 엷은 돌을 고바야시가 추궁하면서 점점 그 격차는 벌어지기 시작했죠. 특히 우변에서 흑이 겨우 2집 내고 사는 동안 바둑은 무려 10집의 격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바야시의 승률은 99%를 가리켰죠. 이렇게 한국 바둑의 꿈이 무너지나 싶었던 바로 그때 조훈현은 승부수를 날립니다. 자칫하면 상변 전체가 잡힐 위기에 빠졌지만 만약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바둑은 미궁속으로 빠지게 되는 한 수. 그리고 조훈현의 이 승부수가 통했습니다. 고바야시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자신의 바둑에서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았고 결국 상변을 살려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냥 집 계산으로 가도 충분히 바둑을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고바야시의 이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후 끝내기 단계에서 맹렬하게 추격하는 조훈현. 10집의 격차는 순식간에 미세해졌고 설상가상으로 잡힌 줄 알았던 흑돌이 늘어진 패로 고바야시의 집을 야금야금 갉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둑이 종료되자 조훈현은 단 반집을 남기며 난적 고바야시 고이치를 쓰러뜨립니다. 완전히 패배 직전까지 몰렸지만 승부수로 흐름을 바꾸었고 결국 승리까지 가져왔죠. 일본 1인자의 탈락으로 언론은 충격에 빠졌고 한국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준결승 상대는 대만계 일본 기원 레전드 리나이펑이었죠. 리나이펑은 이중허리라는 별명을 가진 두터움을 추구하는 절대 강자. 조훈현이 효율을 추구하는 속력 행마를 구사한다면 리나이펑은 느린 행마를 구사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기풍의 두 기사, 그리고 운명의 준결승 3번기가 시작됐죠. 준결승 1국, 이 바둑에서 조훈현은 2차례 빈삼각의 묘수를 보여주며 리나이펑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는데요. 이 장면에서 베개 꼬부리는 한 수로 순식간에 흑돌을 잡았고 이어 좌변에서도 빈삼각의 한 수로 흑을 곤란하게 만들어 바둑은 조훈현의 완승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후 불리한 상황 속에서 치중의 한 수로 리나이펑을 완전히 흔들어버렸고 이 상황에서 바둑을 5대5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어 중앙에서의 전투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다시 한번 승리, 2대0으로 리나이펑을 꺾은 조훈현. 이제 단 한 명만 남았습니다. 결승 상대는 중국의 네웨이핑 구단. 한국에서는 서비평이라고 잘 알려진 중국 바둑의 전설이었죠. 중국 바둑의 자존심, 그는 철의 수문장이라는 별명답게 견고한 바둑을 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종주국 중국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죠. 5번기 승부, 먼저 3승을 거두는 쪽이 우승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1국, 이 대국에서 조훈현은 특유의 날렵한 행마로 철의 수문장 네웨이핑을 3집 격차로 따돌리며 승리를 거머쥡니다. 장장 7시간의 대혈투였죠. 중국 측은 예상외의 완패에 숙연했습니다. 대회를 연 응창기도 60여 명의 중국 기자도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국에서는 조훈현이 일찌감치 바둑에서 난조를 보이며 승부가 빠르게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네웨이핑의 9집 승리.
그리고 승부의 기로인 3국. 바둑은 우여곡절 끝에 조훈현이 미세하게 우세한 상황, 그러나 끝내기 단계에서의 자잘한 실수들로 역전당했고 결국 내웨이핑의 새집승으로 끝이 났죠. 승부의 추는 중국에게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조훈현의 마지막 대국이 될 수도 있는 4국. 조훈현은 자신의 장기인 속력 행마가 아닌 두터움을 선택했고 내웨이핑은 불과 50수 만에 4개의 귀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조훈현은 허허벌판인 중앙을 에워쌌죠. 처음 보는 조훈현의 우주류. 그러나 바둑은 종반으로 갈수록 내웨이핑의 승리가 유력해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백에게 유리한 중국룰이었기 때문에 흑번인 조훈현은 덤에 걸리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나온 내웨이핑의 믿을 수 없는 실수, 이걸 그냥 받아줬으면 내웨이핑의 승리였지만 바둑을 비관한 내웨이핑은 무언가에 홀린 듯 받아주지 않고 변화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결국 이 바둑은 단 한 집, 한국식으로는 반집 차이로 조훈현의 승리가 되었죠. 이로써 4국까지 대결은 2대2, 이제 운명의 5국이 펼쳐질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대국장에 들어선 내웨이핑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당시 기자에 따르면 내웨이핑은 한숨도 자지 못한 듯 창백한 얼굴과 핏빛이 하나도 없는 얼굴을 하고 등장했다고 합니다. 4국에서 당한 역전패의 여파가 그대로 5국에서 드러난 것이었죠. 4국에서 전례 없는 우주류를 펼친 조훈현. 하지만 5국에서는 다시 자신의 장기인 빠른 행마를 구사했는데요. 중앙에서 펼쳐진 치열한 승부가 일단락되고 나서 승부는 다소 허망하게 결정났습니다. 우상에서 바둑을 비관한 내웨이핑이 무리수를 두었고 그 결과 백돌이 모두 잡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돌을 던지며 단 145수 만에 승부가 결정났죠. 조훈현의 불계승 3승 2패. 조훈현이 초대 응시배 챔피언이 됐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조훈현은 우승을 차지한 그날 밤 어두운 호텔방에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제 창호가 알아서 하겠지. 다음날 조훈현은 우승컵을 들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김포공항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바둑 팬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까지 오픈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조훈현이 오픈카에 올라 우승컵을 높이 들었고 꽃잎이 비처럼 쏟아졌죠. 김포공항에서 시작된 카퍼레이드는 종로 한국기원을 거쳐 서울시청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바둑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카퍼레이드였죠. 조훈현의 오픈카가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둑대회 우승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자존심을 지켜낸 인간 승리였죠. 조훈현의 우승 이후 세계 바둑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더 이상 한국 바둑을 무시할 수 없었죠. 한국은 이제 세계 최강이다. 조훈현의 응시배 우승 이후 중얼거렸던 그 한마디처럼 실제로 자신의 제자인 이창호가 세계 기전을 휩쓸었으니 참으로 신기할 따름이네요. 변방의 약자에서 세계 최강으로, 무시당하던 나라에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것이 바로 조훈현 구단의 응시배 우승이 가진 진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제1회 응시배 풀스토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었는데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 싶은 바둑 콘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